김소연의 삶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었다. 비록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촉망받는 미래가 펼쳐질 듯 보였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특히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가족은 경제적인 파탄 직전에 몰려 있었다. 낡은 아파트의 월세도 몇 달째 밀려 있었고 끼니를 때우기조차 힘든 날이 많았다. 소연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어머니의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가족의 생계와 어머니의 치료비라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 없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낡은 방안을 채웠다. 의사는 어머니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수술비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아득한 금액이었다.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발 힘내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구할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살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아버지의 먼 친척이라는 박 여사였다. 박 여사는 평소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부유한 집안과의 인연으로 종종 아버지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곤 했다. 소연은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다. 소연아, 오랜만이구나. 너희 집이 어렵다는 소식은 들었다만 다름이 아니라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연락했다. 박씨 가문에서 혼사가 들어왔어.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비즈니스적인 냉정함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의아했다. 박씨 가문이라면 한국 재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기업인 박그룹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문에서 자신들에게 혼사가 들어오다니. 혼사라니요, 저희가요. 그래, 박그룹의 젊은 상속자 박지환 씨라고 아느냐. 그분이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재산이야 어마어마하지. 그분이 김씨 가문의 둘째 딸과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어. 너희 집은 돈이 필요하고 박그룹은 사업적 연맹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거래지. 결혼하는 순간 너희 어머니 수술비는 물론이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대신 이 결혼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될 거다. 박지환 씨의 건강 문제 때문에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서.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지환, 소문으로만 듣던 박그룹의 상속자. 몸이 불편하다는 소문과 함께 워낙 은둔형이라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설마 그 사람과 자신의 동생이 결혼해야 한다는 말인가? 둘째 딸이라면 소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에게는 여동생 김소미가 있었다. 소미는 소연과는 달리 예쁘고 애교가 많았다. 가족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래, 소미가 박지환 씨의 나이와 잘 맞을 거야. 지금 당장 만나서 얘기해봐라.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는다. 박 여사는 마치 다 된 거래를 통보하듯이 말했다. 소연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소미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게다가 박지환이라는 사람은 소문이 워낙 흉흉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비가 걸린 일이었다. 그녀는 동생 소미에게 박 여사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소미의 얼굴은 곧바로 하얗게 질렸다. 언니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런 할아버지랑 결혼을 해. 난 남자친구도 있단 말이야. 엄마 수술비 때문에 나를 팔아넘기려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소미는 비명을 지르듯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소연은 소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 소미의 나이와 꿈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다. 소연은 밤새도록 고민했다. 자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고단했다. 자신에게는 특별한 꿈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가족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어머니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박 여사님, 둘째 딸이 아닌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소연이 너라고 네가 박지환 씨와 결혼하겠다고 정말이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미가 섞여 있었다. 소연은 소미보다 키가 컸고 얼굴은 청순했지만 소미처럼 화려한 미모는 아니었다. 게다가 소미는 항상 밝고 명랑했지만 소연은 늘 조용하고 차분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 어머니 수술비를 지금 당장 지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소연은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목숨이 가장 중요했다. 박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승낙했다. 좋아, 당장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마. 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다. 이 결혼은 절대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돼. 박지환 씨의 신상 문제 때문에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될 거다. 결혼식은 일주일 뒤에 조용히 진행될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전화를 끊은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미래를 팔아넘긴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위태로운 숨을 쉬고 있었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엄마를 살릴 수 있어요.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어머니의 수술은 긴급하게 진행되었다. 박 여사의 지원 덕분에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소연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박지환이라는 이름 모를 남자와 결혼해야 했다. 소문처럼 나이 많고 병든 노인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결혼식은 일주일 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박씨 가문의 외딴 별장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소연은 낯선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새하얀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대비되어 더욱 슬프게 느껴졌다. 그녀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회복을 돌봐야 했기에 올 수 없었다. 소연은 홀로 자신의 운명을 마주해야 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별장 안뜰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규모의 결혼식장에는 몇몇 사람만이 앉아 있었다. 모두 박씨 가문의 고위 관계자들로 보였다. 그들의 시선은 소연을 향해 있었지만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주례가 있는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신랑의 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문대로 병약하여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것일까?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한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가늘고 병약해 보였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분명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다. 소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듯했다. 소문이 사실이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노인과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자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휠체어에 앉은 그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옆에는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젊은 남자는 노인의 휠체어를 밀며 단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잘생긴 이목구비와 훤칠한 키는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노인의 비서 정도로 보였다. 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렸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소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노인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에게 머물렀다. 그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단순히 비서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혼란과 함께 막연한 의문이 피어났다. 그리고 주례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신랑 박지환 군은 신부 김소연 양을 아내로 맞아. 소연은 숨을 들이켰다. 신랑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었다. 하지만 주례자는 박지환 군이라고 말했다. 군이라니 노인에게 군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다니 이상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그때 노인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의 시선은 소연을 향해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박지환입니다. 소연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될 사람은 바로 이 젊고 잘생긴 남자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김소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눈앞에 서 있는 젊고 준수한 남자가 자신이 결혼해야 할 박지환이라니. 그녀는 멍하니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소문과는 너무나 달랐다. 늙고 병든 노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차가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단정한 검은색 슈트는 그의 완벽한 비율의 몸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그림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단지 그림 같은 외모가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다. 결혼식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그들도 이 상황이 예상 밖이라는 듯이. 주례자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이어갔다. 신랑 박지환 군은 신부 김소연 양을 아내로 맞아. 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소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박지환 역시 짧고 단호하게 네 라고 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결혼을 올렸다. 결혼식이 끝나자 소연은 박지환을 따라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별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궁전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미술품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박지환은 그녀에게 차갑게 말했다. 따라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소연은 말없이 그를 따랐다. 그가 이끄는 대로 한 방에 도착했다. 방은 넓고 깔끔했으며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따뜻함이나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호텔 스위트룸처럼 차갑고 비어있는 공간 같았다. 박지환은 방 중앙에 서서 소연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김소연 씨, 당신은 내가 알던 김소미 씨가 아니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김소연입니다. 김소미는 제 여동생입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때문에 제가 대신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박지환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어머니의 수술비 때문이라. 참으로 지극한 효심이군요. 하지만 당신은 김소미 씨와는 계약 조건이 다릅니다. 이 결혼은 박그룹의 중요한 사업적 거래와 얽혀 있습니다. 당신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모든 계획을 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저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약속했고 어머니의 수술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소미 대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지환은 소연의 말을 듣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웃음도 조롱도 아닌 알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미소였다. 좋습니다. 김소연 씨, 당신의 결단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군요. 하지만 이 결혼의 진짜 목적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소유자에게 손짓했고 소유자는 방 안에 스크린을 내렸다. 스크린에는 박그룹의 복잡한 계보도와 함께 수많은 인물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나는 박그룹의 실질적인 상속자이자 CEO입니다. 하지만 나의 위치는 견고하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아버지, 박민준이 늘 나를 노리고 있죠. 그는 나의 건강 문제를 빌미로 나를 끌어내리고 박그룹을 장악하려 합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인물입니다. 박지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번 결혼은 박민준의 계략입니다. 그는 내가 아프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김씨 가문의 둘째 딸, 즉 김소미 씨와 나를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의 측근입니다. 소미 씨와 나를 결혼시켜 내가 김씨 가문의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나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나를 더욱 고립시키려 한 것이죠. 박민주는 내가 김씨 가문과 같은 미약한 존재와 엮여 무능력하고 병약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한 것입니다.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결혼 거래에 휘말린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거대한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로 던져진 것이었다. 그녀의 동생 소미가 박민준의 계략에 이용될 뻔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나는 그들의 계략을 역이용하려 했습니다. 김소미 씨의 정보는 이미 확보했지만 나는 결혼식 당일에 신부를 바꿔치기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서주어 나의 계획은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박민주는 당신이 김소미 씨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강인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틀어질 겁니다. 박지환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 소연은 혼란스러웠다. 박지환은 자신이 생각했던 병약한 상속자가 아니었다. 그는 냉철하고 지능적인 전략가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떤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럼 제가 박소미인 척해야 한다는 건가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지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박민주는 당신을 통해 나를 감시하고 약점을 찾으려 할 겁니다. 당신은 그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무능력하고 나약한 김소미인 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방심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제로는 내가 박민준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소연은 자신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히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결혼이 이제는 거대한 복수극의 일부가 된 것이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박지환의 냉철함과 지략에 알 수 없는 신뢰를 느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지환은 소연을 바라보며 다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닌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인 미소였다. 좋습니다. 김소연 씨,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사람이군요. 앞으로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두십시오. 박민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내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집안의 모든 하인들조차 박민준의 사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방을 나서려 했다. 소연은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박지환 씨. 그런데 소문 속의 그 노인분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왜 제가 아닌 소미가 처음부터 지목되었던 건가요? 박지환은 문득 걸음을 멈췄다. 그 노인은 나의 집사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이용한 인물이죠. 그리고 당신의 여동생 김소미 씨는 박민준이 김씨 가문에 대한 정보를 캐내면서 알게 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신의 여동생이 미모를 이용해 나를 유혹하려 들 것이고 그 약점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김소연 씨, 당신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박지환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섰다. 소연은 홀로 방에 남아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지환의 말처럼 박민준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이 싸움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낯선 침대에서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박지환이라는 남자와 함께 그녀는 어떤 싸움을 벌이게 될까? 그녀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감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모험의 시작이었다. 김소연의 새로운 삶은 화려함 속에 감춰진 깊은 그림자였다. 박씨 가문의 저택은 겉으로는 번쩍이는 궁전 같았지만 그 안은 차가운 공기와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으로 가득했다.
소연은 박지환의 아내이자 박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저택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그녀는 박지환이 지시한 대로 나약하고 순진한 김소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소심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자신의 진짜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지환은 겉으로는 소연에게 무관심한 듯 보였다. 그는 늘 바쁘게 자신의 서재나 회사에서 시간을 보냈고 소연과 마주칠 때도 형식적인 대화만 오갈 뿐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섬세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소연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소연이 혼자 있을 때 몰래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소연은 박지환이라는 남자가 단순히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라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물임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저택의 모든 시선은 소연을 향해 있었다. 특히 박민주는 소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는 소연을 통해 박지환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고 소연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했다. 박민주는 늘 미소 짓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는 소연에게 친절한 척 다가와 박지환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하거나 그녀를 시험하려 들었다. 어느 날 박민주는 저택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연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이강우 회장님의 부인 되셨으니 이제 이 가문의 일원이나 다름없군요. 그런데 얼굴이 어딘가 수척해 보입니다. 혹시 지환이가 아가씨를 힘들게 하지는 않던가요? 저에게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환이보다 아가씨의 편이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도끼가 숨겨져 있었다. 소연은 박민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약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닙니다. 작은아버지, 도련님께서는 저에게 늘 잘해주십니다. 제가 아직 이 큰 저택 생활이 익숙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요. 그녀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순진한 척했다. 박민주는 소연의 대답에 만족한 듯 껄껄 웃었다. 하하,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아가씨는 그저 지환이의 아내로서 편하게 지내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소연을 꿰뚫어 보려 했지만 소연의 완벽한 연기에 그는 속아 넘어가는 듯했다. 박민준이 떠난 후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민준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교활해. 그에게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소연은 박지환이 자신에게 지시한 눈과 귀를 열어두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제부터 저택 안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해야 했다. 소연은 박지환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자료들을 살펴보려 했지만 서재는 늘 잠겨 있었고 박지환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대신 저택의 하인들과 경비원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의 사람들이 저택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박지환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인들은 소연에게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늘 수군거림이 오갔다. 가난한 집딸이 운 좋게 박가문에 시집왔다더니 시시한 애송이 주제에 회장님 부인 행세를 하려 드네. 저렇게 나약한 애가 뭘 한다고. 회장님한테 도움이 되기는커녕 걸림돌만 될 거야. 소연은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 섞인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건강과 박지환과의 비밀스러운 임무였다. 어느 날 밤, 소연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였다. 그때
박지환이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소연을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듯했다.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김소연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다. 네, 잠이 오지 않아서요. 도련님은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지환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박민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요. 소연은 용기를 내어 박지환의 옆자리에 앉았다. 작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시더군요. 도련님에 대해 캐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련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나약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박지환은 소연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잘하셨습니다. 박민준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의 예상대로 움직여주면 그는 당신을 도구로 이용하려 할 겁니다. 그 틈을 타 우리는 그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소연은 박지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도련님, 혹시 어머니의 병이 작은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녀는 박민준이 어머니의 병을 이용해 자신을 조종하려 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박지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민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의 약점을 찾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김소연 씨 어머니의 병원 기록과 관련하여 박민준이 움직인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박민준이 자신들의 불행을 이용해 박지환을 공격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어머니를 위한 결혼이 아니라 박민준에게 복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도련님을 돕겠습니다. 박민준에게서 어머니의 병과 관련된 진실을 알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박지환은 소연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놀란 듯했다. 그는 소연이 단순한 허약한 여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좋습니다. 김소연 씨, 당신은 이제 나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박민준을 무너뜨릴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싸움은 매우 위험할 겁니다.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이 길에서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다음 날부터 소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지환의 지시를 받아 박민준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파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리함과 섬세한 관찰력을 이용해 박민준의 수상한 움직임들을 포착했다. 박민준은 밤늦게까지 특정 인물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고 그의 서재에서는 알 수 없는 서류들이 오고 갔다. 소연은 박민준의 서재에 침입할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서재는 늘 삼엄하게 경비되었고 박민준은 자신의 서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녀는 박지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박지환은 소연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박민준은 매주 목요일 밤에 자신의 개인 별장에서 비밀 회동을 가집니다. 그때가 유일하게 그의 서재가 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경비가 삼엄할 겁니다. 김소연 씨, 당신이 나를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당신을 서재에 들여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지환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소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박지환은 소연에게 박민준의 서재에 침입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성공한다면 박민준의 모든 죄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는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렬한 투지와 결의가 타올랐다. 김소연은 박씨 가문의 저택에서 고립된 섬과 같았다. 박민준의 눈과 귀는 저택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지환이 지시한 대로 나약한 신부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박민준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끊임없이 경계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과 박민준의 관련성을 알게 된 후부터 이 싸움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복수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은 저택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여인 한 명이 다가와 소연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먼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소연의 안부를 묻고 저택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소연은 그녀의 친절함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꼈다. 여인은 박지환의 사생활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고 소연의 대답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다. 소연은 박지환의 경고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신부처럼 행동하며 박지환에 대한 칭찬과 함께 자신의 어리숙함을 드러냈다. 여인은 소연의 연기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소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을 보았다. 분명 박민준이 그녀를 심기 위해 보낸 스파이일 터였다. 여인이 떠난 후 소연은 곧바로 박지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도련님, 박민준의 친척이라는 여인이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저의 반응을 살피고 도련님의 사생활에 대해 캐내려 했습니다. 저는 도련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소연은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박지환은 소연의 보고를 들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잘하셨습니다, 김소연 씨.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침착하군요. 그 여인은 박민준의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연기가 완벽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박민준은 당신을 통해 내 대한 허위 정보를 얻고 그것을 빌미로 나를 공격하려 할 겁니다. 소연은 박지환의 칭찬에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더욱 용기가 났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박민준은 당신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틈을 타 우리는 그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박지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박지환은 소연에게 박민준의 비서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준의 비서실은 그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밀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는 핵심 거점이었다. 그곳을 뚫어야만 박민준의 실체를 완전히 파헤칠 수 있었다. 소연은 박지환이 건넨 비서실 도면과 몇 가지 지시 사항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민준의 심장부를 공격해야 했다. 소연은 비서실에 접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하인들과 비서실 직원들의 일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습관과 동선을 파악했다. 그녀는 박지환의 지시대로 자신의 순진한 이미지를 이용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일부러 길을 잃은 척하거나
서류를 찾지 못하는 척하며 비서실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면서 그녀는 비서실의 보안 시스템과 직원들의 경계 태세를 파악했다. 며칠 후 소연은 비서실 직원 중 한 명이 점심시간에 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직원은 늘 자신의 비서실 카드키를 목에 걸고 다녔다. 소연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지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박지환은 소연의 뛰어난 관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소연 씨, 당신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제목이군요. 좋습니다. 그 직원이 카페에 갔을 때 당신이 그의 카드키를 잠시 빌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의 주변에는 늘 박민준의 감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소연은 박지환의 지시에 따라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카페에서 그 직원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의도적으로 다가가 커피를 쏟는 실수를 저질렀다. 직원은 당황했고 소연은 연신 사과하며 그의 옷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소연은 재빠르게 직원의 목에 걸린 카드키를 손에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직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카드키를 손에 넣은 소연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카드키를 박지환이 알려준 특수장치에 갖다 대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카드키의 정보가 복사되었다. 소연은 복사된 카드키를 다시 직원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두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날 밤 박지환은 복사된 카드키를 들고 박민준의 비서실에 잠입했다. 소연이 파악한 정보 덕분에 그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비서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비서실 안은 온갖 서류와 컴퓨터로 가득했다. 박지환은 박민준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의 비밀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박민준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 내역, 정치권 인사들과의 비자금 거래, 그리고 놀랍게도 박지훈의 죽음과 관련된 은밀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박지환은 파일들을 확인하며 분노에 휩싸였다. 박민준은 오래전부터 박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해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잔혹하게 처리해왔다. 그리고 박지훈의 죽음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박지훈은 박민준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때 비서실 문이 갑자기 열리려 했다. 박지환은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몸을 숨겼다. 비서실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 자신의 서류를 찾고 있었다. 박지환은 숨을 죽이고 직원이 나가기를 기다렸다. 다행히 직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다시 나갔다. 박지환은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조용히 비서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소연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소연은 단순한 결혼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다음 날 아침, 박지환은 소연에게 밤새도록 얻은 정보들을 브리핑했다. 소연은 박민준의 잔혹함과 탐욕의 치를 떨었다. 특히 박지훈의 죽음에 박민준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이 박민준에게 어머니의 병을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더욱 복수심을 불태웠다. 박지환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박민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박지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할 겁니다.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조만간 박그룹의 중요한 이사회 회의가 열릴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밝힐 생각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엿듣고 있는 박민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박민준은 자신의 비서실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는 CCTV를 확인하고 비서실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을 의심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김소연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고 대담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젠장, 그 계집애가 감히 나를 속여,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강우의 말을 믿지 말았어야겠어. 박민준은 소리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자신이 김소연을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박민준은 김소연이 박지환과 손을 잡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김소연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방해물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계획을 망칠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 그는 김소연과 박지환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이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될 것이었다. 박민준의 분노는 불타는 용암과 같았다. 김소연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교활하고 대담하다는 사실에 그는 치를 떨었다. 그가 김소연을 통해 박지환의 약점을 잡으려 했던 계획은 오히려 김소연과 박지환을 더욱 단단히 묶는 계기가 되었다. 박민준은 이제 더 이상 소연을 얕볼 수 없었다. 그는 소연을 단순히 박지환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로 인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둘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박민준은 자신의 비서실이 털린 후 보안을 강화하고 모든 비밀 서류들을 안전한 금고로 옮겼다. 하지만 이미 박지환의 손에 넘어간 USB는 박민준의 모든 죄를 담고 있었다. 박민준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박지환을 제거하고 김소연을 납치하여 박지환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오랜 신복인 강상무를 불렀다. 강상무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인물로 박민준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다. 강상무, 김소연과 박지환을 처리해 박지환은 제거하고 김소연은 납치해서 내게 데려와 이사회 회의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단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 박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예, 전무님, 염려 마십시오. 이번에는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까짓 애송이 회장과 천한 계집 따위 감히 전무님께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강상무는 고개를 숙이며 비열하게 웃었다. 한편 박지환과 김소연은 다가오는 이사회 회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민준의 범죄 증거들을 정리하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공개할지 계획을 세웠다. 소연은 박지환의 지시를 받아 박민준의 과거 행적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박민준이 과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박지훈의 죽음 외에도 박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박지환의 아버지의 죽음에도 박민준이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소연은 박지환의 아버지의 옛 서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서재는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었지만 박지환은 소연에게 서재 열쇠를 주며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소연은 먼지가 쌓인 서재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박지환의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박민준이 박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과 함께 박지환의 아버지가 박민준의 비리를 알게 된 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소연은 일기장을 읽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박민준은 단순한 권력욕에 눈먼 자가 아니었다.
그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악마였다. 그녀는 박지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박지환은 아버지를 잃었던 슬픔과 박민준에 대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 자식이 감히 아버지까지. 박지환의 주먹이 분노로 떨렸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 같았다. 이사회 회의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박민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겁니다. 소연은 박지환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도련님, 작은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방역할 겁니다. 그는 극도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박지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사회 회의가 모든 것을 끝낼 기회입니다. 이사회 회의 당일, 박씨 가문의 모든 이사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박지환은 단상에 올라섰고 그의 옆에는 소연이 차분하게 서 있었다. 박민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이사회에서 박지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측근들을 포섭해 두었고 박지환의 건강 문제를 다시 한번 들추어낼 계획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민준은 먼저 박지환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그가 회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측근들도 이에 동조하며 박지환을 압박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하지만 박지환은 침착했다. 그는 박민준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USB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박민준 전무님,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시간입니다. 박지환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는 박민준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 내역, 비자금 장부, 그리고 박지환의 아버지와 박지훈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증거 영상들이 나타났다. 박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건 조작된 거야, 박지환. 내 놈이 감히 이런 짓을 꾸며. 박민준은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조작이 아닙니다. 전무님, 모든 증거가 당신의 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박그룹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당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박지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 수군거렸다. 박민준의 측근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박민준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품속에서 칼을 꺼내 들고 박지환을 향해 달려들었다. 박지환 내 놈이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죽어라. 소연은 박민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몸을 날려 박지환을 밀쳐냈다. 칼날이 소연의 팔을 스쳐 지나갔다. 흡, 짧은 신음소리가 소연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소연씨, 박지환은 놀란 듯 소리쳤다. 강상무와 박민준의 부하들이 회의실 안으로 난입했다. 그들은 박지환을 향해 달려들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난투극의 장으로 변했다. 박지환은 소연을 보호하며 부하들과 맞섰다. 그는 싸움에 능숙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소연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 했다. 소연은 팔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박지환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박민준은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용서 정해.
그런 시시한 것들을 내게 논하지 마라. 나는 이 모든 것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너희 둘은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다시 소연에게 칼을 휘둘렀다. 박지환은 소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칼날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솟구쳤지만 박지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박민준의 팔을 잡아 비틀고 칼을 빼앗아냈다. 그리고는 박민준의 복부를 가격했다. 컥! 박민준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환이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것이었다. 경찰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쳤고 박민준과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 박지환은 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는 소연에게 다가갔다. 김소연 씨,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소연은 고통에 신음하며 박지환을 올려다보았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도련님은요? 박지환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소연을 향해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험난한 싸움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소연은 박지환의 눈빛에서 사랑을 보았고 박지환은 소연의 용기에서 진정한 동반자를 보았다. 박민준의 악랄한 계획은 이사회 회의장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다. 그는 박지환과 김소연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한편 소연은 병원에서 팔의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지환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김소연 씨 많이 아픕니까? 박지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다정함이 묻어났다. 그의 눈빛은 소연을 향해 따뜻하고 깊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소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도련님 덕분에 괜찮아요. 도련님은요, 어깨 상처는 괜찮으세요? 박지환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붕대를 힐끗 보았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김소연 씨가 무사하다는 겁니다. 그는 소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소연은 그 온기에 위로를 받았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오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소연은 박지환의 강인함과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었고 박지환은 소연의 용기, 지혜, 그리고 순수함에 깊이 이끌렸다. 소연 씨, 박지환이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주저함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김소연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소연은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네, 도련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민준은 감옥에 갈 것이고 어머니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집을 떠나 당신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지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소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박지환 없이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다. 떠나지 않을 거예요. 도련님.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도련님 곁에 있을 거예요. 도련님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련님과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도련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박지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소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행복감이 서렸다. 그는 소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소연 씨,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에 들어온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들은 병실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박민준의 범죄로 인해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의 작은 공간 안에서는 따뜻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민준은 체포된 후에도 자신의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소연의 가족을 위협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발악으로 소연의 동생 소미를 납치하여 박지환을 협박하려 했다. 강상무가 박민준의 지시를 받고 소미를 납치한 것이었다. 소연은 소미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다. 안 돼, 소미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박지환을 바라보았다. 도련님, 소미를 찾아야 해요. 제 동생이에요. 박지환의 얼굴에도 분노가 서렸다. 박민준, 그 자식이 감히 소연 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소미를 찾아올 겁니다. 박민준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박지환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해 소미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최 팀장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그의 정보팀은 밤새도록 박민준의 잔당들을 추적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소미가 박민준의 은밀한 아지트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폐공장이었다. 박지환은 소연에게 병원에 남아있을 것을 지시했지만 소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니에요. 도련님,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소미는 제 동생이에요. 제가 직접 구해야 해요. 그녀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지환은 소연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연에게 안전을 약속하며 함께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곳곳에는 박민준의 잔당들이 무장한 채 지키고 있었다. 소연 씨,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소미를 구할 겁니다. 박지환이 소연에게 말했다. 안 돼요. 도련님. 도련님 혼자서는 위험해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소연은 박지환의 손을 잡았다. 박지환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소연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절대 무모하게 나서지 마십시오. 그들은 폐공장 안으로 침투했다. 박지환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원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자비했다. 그는 박민준의 잔당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소연은 박지환의 뒤를 따르며 그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박지환이 미쳐 처리하지 못한 경비원들의 무기를 빼앗거나 숨겨진 통로를 찾아내는 등 예상 밖의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침착함과 기지는 박지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얼마 후 그들은 소미가 감금되어 있는 방을 찾아냈다. 방 문을 열자 소미는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언니 지환 오빠, 소미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들에게 달려왔다. 소연은 소미를 품에 안고 진정시켰다. 소미야,
괜찮니? 언니가 왔어. 이제 괜찮아. 그때 폐공장 안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박민준의 잔당들이 그들의 침입을 눈치챈 것이었다. 강상무가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달려왔다. 박지환, 김소연, 감히 여기까지 쫓아왔겠다. 너희 둘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김소민은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강상무는 칼을 들고 소연에게 달려들었다. 박지환은 소연과 소미를 보호하며 강상무와 맞섰다. 그의 싸움은 격렬했다. 그는 강상무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하며 그를 제압했다. 소연은 소미를 데리고 박지환의 뒤로 물러났다. 폐공장은 순식간에 난투극의 장으로 변했다. 총성과 비명이 난무했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박지환은 강상무를 쓰러뜨리고 남은 잔당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이글거리는 불꽃 같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부하를 쓰러뜨리고는 소연과 소미에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소연 씨, 소미도 괜찮니? 박지환의 목소리는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도련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박지환이 미리 최 팀장에게 연락하여 경찰을 불러둔 것이었다. 경찰들이 폐공장 안으로 들이닥쳤고 박민준의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소미는 경찰에게 인계되었고 그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폐공장 밖으로 나온 박지환과 김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먼지와 땀, 그리고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오면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소연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지환 씨. 소연이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박지환은 소연을 품에 안았다. 소연 씨,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소연은 박지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박민준은 결국 자신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범죄 행각은 명백한 증거들과 함께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박씨 가문의 이사들은 박지환을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으며 박그룹은 박지환의 진두 지휘 아래 다시금 견고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박그룹은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 소연은 박지환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팔의 상처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성공적인 수술 후 재활치료에 매진했고 점차 건강을 되찾아갔다. 소연은 어머니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혹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은 어머니의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소연에게 미소 지었다. 소연아, 내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벌써 정말 고맙다. 우리 딸.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다 괜찮아요. 이제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요. 그때 박지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손에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그룹의 냉철한 CEO가 아니라 소연을 사랑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어머님,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박지환은 공손하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박지환 군 어서 와요. 소연이에게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우리 소연이 남편이라니.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박지환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박지환은 소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소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소연 씨 덕분에 제가 더 행복합니다. 어머님, 소연 씨는 저에게 가장 큰 행운입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녀는 박지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소연의 가족은 박지환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잃었던 평화와 행복을 되찾았다. 소미 역시 언니의 희생과 박지환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언니와 박지환에게 깊은 신뢰와 감사를 표했다. 며칠 후 소연은 박지환과 함께 박씨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저택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박민준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저택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인들은 더 이상 소연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소연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소연은 박지환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박지환은 소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소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지환이 얼마나 큰 외로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계약 결혼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소연은 박지환에게 안정감과 따뜻함을 주었고 박지환은 소연에게 안전과 자유,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주었다. 소연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하고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고 박지환과 함께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강인함과 지혜를 깨달은 진정한 주인이었다. 그녀는 박지환의 사업을 돕기 위해 경영학 공부를 시작했고 그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늘 떠나지 않았다. 박지환은 소연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세상은 박지환이 결혼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들의 사랑과 용기에 감동했다. 언론은 소연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그녀는 현대의 신데렐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소연은 그런 관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박지환과의 행복한 삶,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의 평화였다. 시간이 흘러 박지환과 소연은 결혼 1주년을 맞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별장에서 조용히 기념일을 보냈다. 별장은 이제 차가운 권력 다툼의 장소가 아닌 따뜻한 사랑과 추억이 깃든 공간이 되어 있었다. 소연 씨, 1년 전 우리는 이곳에서 계약으로 묶인 관계였죠.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지환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글썽였다. 소연은 박지환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네, 지환 씨, 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결혼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선물을 얻었어요. 지환 씨라는 선물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맞췄다. 그들의 키스는 달콤하고 진실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피어난 사랑은 더욱 값지고 아름다웠다. 소연은 박지환과 함께 맞이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독자 여러분께 긴 여정 동안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언니 대신 늙은 남자와 결혼한 가난한 소녀, 뜻밖에도 그는 젊고 잘생긴 CEO였다 라는 저희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렬한 제목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용기가 시험대에 오른 험난한 여정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김소연과 박지환의 이야기를 통해 겉으로는 연약해 보였던 한 소녀가 가족을 지키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온갖 편견과 잔혹한 음모를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목격했습니다. 차갑고 수많은 비밀을 간직했던 CEO 박지환은 소연의 진심 어린 사랑 덕분에 빛과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놀라운 힘, 역경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인간은 숨겨진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이 가장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마음속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